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붙잡고 계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나요?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 절대 사라지지 않는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느끼고 계신 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긴급 경고 신호이며 지금 바로 다음에 올 일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데 28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73이고 매일 5층 계단을 통증 없이 오릅니다. 하지만 항상 건강한 무릎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병원 회진을 돌 때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해서 동료들조차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던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50살이 넘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익숙한 무릎 통증을 느끼고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걷는 것을 줄입니다. 손주들과 노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이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통증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단순한 낙상이 골절로 이어집니다. 골절은 수술로 이어집니다. 수술은 몇 달간의 침상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제까지 독립적이었던 활기찬 사람이 이제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이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진료와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비밀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운동조차 아닙니다. 해결책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고 평생 잘못 드셔온 것입니다. 사과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사과나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닙니다. 광범위한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껍질이 붙은 사과 조각을 드시면 무릎 관절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 특정 화합물이 정확히 이 시간에 빈속으로 들어가면 연골 퇴화를 직접 표적으로 하는 항염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제 환자들로부터 기록된 임상 관찰입니다. 이 정보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절 지원 없이 걷는 모든 걸음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6개월 안에 가끔씩 느끼던 불편함이 지속적인 통증이 됩니다. 1년 안에 계단을 완전히 피하게 될 것입니다. 2년 안에 보행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제가 치료한 심각한 무릎 퇴화 사례의 85%가 조기 개입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 부산 및 한국 전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능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화합물을 최대화하는 정확한 절단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과 품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연 성분이 올바르게 섭취될 때 관절 조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루틴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완적인 부드러운 동작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것을 듣는 것을 마치는 순간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다고 일축하거나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통증 없는 움직임의 수년을 되찾아줄 수 있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그 갈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나요?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만지면 약간 따뜻한가요? 느끼고 계신 그 열기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염증이고 지금 이 순간 연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원장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28년을 보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제 병원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입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 통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이 지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 약간의 뻣뻣함. 그건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일어설 때 나는 딸깍 소리. 그건 연골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무릎 관절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봤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2의 박씨, 지팡이를 짚고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과 북한산을 등산하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통증 없이 모퉁이 가게까지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글루코사민 보충제, 비싼 관절 주사, 침술, 물리치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2달 후에 무릎 치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드세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밥, 김치, 북어, 보통 그런 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다른 것을 드시기 정확히 30분 전에 사과 하나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사과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과요. 무릎 통증에요. 하지만 박 씨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시도해 보기로 동의했습니다. 3달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6달 후, 그는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이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과학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공복에 드시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폴리페놀은 다른 음식 없이 소화기관에 도달했을 때만 완전한 항염증 효능을 발휘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의 위산 수치가 이러한 화합물들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그것들은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연골을 분해하는 바로 그 효소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 껍질을 버립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의 70%가 들어 있습니다. 껍질 없이는 시간 낭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과 품종을 먹습니다. 진한 빨간색 껍질을 가진 사과가 필요합니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이러한 보호 화합물의 농도가 높습니다.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정확히 8조각으로 잘라야 합니다. 왜 8조각일까요? 각 조각을 최소 20번은 꼭꼭 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침 속의 효소를 분비시켜 폴리페놀을 미리 소화시키고 관절에 5배 더 잘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그냥 사과를 통째로 베어 먹으면 너무 빨리 삼키게 됩니다. 화합물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사과 품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후지 사과나 홍로를 추천합니다. 이것들은 검증되었고 퀘르세틴, 즉 관절 염증을 줄이는 특정 폴리페놀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과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언제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결과를 원해서 서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도 왜 무릎이 여전히 아픈지 궁금해합니다. 이 사과 방법에서 왜 타이밍이 전부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평소 식사와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장은 이미 밥, 국, 반찬에서 나온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사과 껍질에 강력한 화합물들이 희석됩니다. 씻겨 내려갑니다. 무릎 관절에 도달해야 하는 농축된 형태로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사과 방법이 왜 효과가 없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제 병원에 다시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사과 조각을 드시면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껍질의 항염증 화합물이 아무런 방해 없이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사과 껍질에 사는 퀘르세틴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과 함께 같은 사과를 먹을 때보다 최대 70% 많은 퀘르세틴을 흡수합니다. 70%입니다. 그것이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과 화장실까지 절뚝거리며 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무릎 연골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매일 밤 관절에 염증이 쌓입니다. 금속에 녹이 스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실 때쯤이면 무릎은 하루 중 가장 염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처음 일어설 때 그 뻣뻣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엌까지 첫걸음이 무릎에 유리가 갈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 식사 전 30분의 시간이 황금 시간입니다. 사과 화합물이 빈 위장에 도달하면 아침 관절 염증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항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20분 이내에 이 화합물들이 혈류를 통해 순환합니다. 40분 이내에 무릎 연골에 침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앉으실 때쯤이면 몸이 이미 치유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자르는 기술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올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드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8개의 똑같은 조각으로 자르십시오. 씨와 단단한 심지는 제거하되 껍질은 한 조각도 빠짐없이 그대로 두십시오. 8조각을 모두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으십시오. 침에는 퀘르세틴을 즉시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사과 품종에 대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지 사과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후지 사과를 찾을 수 없다면 갈라 사과가 두 번째 선택입니다. 레드 딜리셔스 사과는 완전히 피하십시오. 그것들은 단맛을 위해 개량되었고 약효 성분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청사과는 50세 이상 분들에게는 공복 상태에서 너무 산성입니다. 후지를 고수하십시오. 온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낸 찬 사과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찬 음식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극적으로 느리게 합니다. 전날 밤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두십시오. 실온에 두십시오. 실온 사과는 찬 사과보다 30% 빠르게 흡수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과 방법을 2주 동안 시도했지만 결과가 전혀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질문했을 때 그녀가 아침죽을 먹은 직후에 사과를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타이밍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떤 음식도 입에 닿기 30분 전입니다. 그녀는 6주 후에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내일 아침 시작하십시오. 이제 정확히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사들은 사과가 섬유질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루 중 언제든지 과일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릎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과 껍질 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퀘르세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최대 농도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요. 식사 후가 아닙니다. 간식으로도 안 됩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빈속에 사과 조각을 먹으면 퀘르세틴이 18분 안에 장벽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해서 유도 미사일처럼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을 정확히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후에, 밥 먹은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73%나 떨어집니다. 73%요. 대부분의 효과를 버리는 셈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74살이신 분입니다. 2층까지 계단을 올라오는 것도 겨우 하실 정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자목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사과를 드셨습니다. 매일요. 하지만 항상 점심 식사 후에 과일 샐러드에 섞어서 드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한 개를 드실 수 있으세요? 타이밍만 바꿔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고요. 3주 후에 박 여사님은 난간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주 만에요. 8년 동안 괴롭혔던 아침 뻣뻣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똑같은 사과입니다. 똑같은 분이고요. 달라진 건 타이밍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지만 껍질도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퀘르세틴의 87%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과육은 대부분 물과 당분입니다. 모든 항염증 효과는 그 얇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과 껍질을 벗긴다면 약이 아니라 사탕을 먹는 겁니다. 자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8조각으로 똑같이 잘라야 합니다. 왜 8조각일까요? 각 조각을 최소 15번은 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닙니다. 사과 껍질을 충분히 씹으면 세포벽이 분해되면서 더 많은 퀘르세틴이 나옵니다. 또한 침 분비를 촉진하는데 침에는 입안에서 항염증 과정을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의 소화는 위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과 품종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과가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짙은 빨간색이나 진한 녹색 껍질을 가진 사과가 필요합니다. 후지 사과, 그레니 스미스 사과. 껍질이 진할수록 퀘르세틴 함량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연한 노란색 사과는요, 퀘르세틴이 60%나 적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실온이어야 합니다. 전날 밤에 냉장고에서 꺼내두세요. 찬 사과는 아침에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실온 사과는 더 빨리 소화되고 퀘르세틴이 황금 시간대에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포 생물학입니다. 퀘르세틴이 무릎 연골에 도달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의 생성을 막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무릎을 붓게 하고 뻣뻣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원인입니다. 사이토카인을 막으면 통증도 멈춥니다. 그렇게 직접적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의 수백 명 환자들에게서 이 방법이 효과를 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정확한 단계를 따르는 분들은 2주에서 4주 안에 결과를 봅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주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세부 사항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사과는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0분이 아닙니다. 4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과 성분이 체내로 들어갈 때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시간의 수면 후 소화관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사과 껍질의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직접 혈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를 선택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국산 사과를 권장하지만 껍질이 단단한 신선한 사과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 20초 동안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껍질을 제거하지 마세요. 필요한 항염증 성분의 80%가 그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약은 버리고 쓸모없는 부분만 먹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8조각으로 똑같이 자르세요. 6조각이 아닙니다. 10조각도 아닙니다. 8조각입니다. 각 조각은 가장 넓은 부분에서 약 1cm 두께여야 합니다. 이 특정한 두께가 적절한 씹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삼키기 전에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기계적 분해가 세포 성분을 방출하고 침이 염증 퇴치 특성을 활성화하는 화학 과정을 시작합니다. 10분 안에 8조각을 모두 드세요. 먹는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물도, 차도, 아무것도요. 마지막 조각을 다 드신 후 정확히 20분을 기다린 다음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시세요. 그런 다음 10분을 더 기다린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순서가 전부입니다. 왜 다른 시간에 사과를 먹는 것은 효과가 없고 이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몸의 코르티솔 리듬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직후에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코르티솔은 적정량일 때 실제로 관절염증을 목표로 하는 퀘르세틴 성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사과를 먹으면 퀘르세틴이 혈류의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서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연구들은 서울대학교 의료원 연구진은 이 흡수율이 점심 식사 후 같은 사과를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른 아침 공복 상태에서 4배나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로 들어오는 계단 한 칸도 겨우 오를 정도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시장 가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손주들 보러 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2년 동안 위벽을 망가뜨리는 진통제에만 의존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사과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만에 아침 경직이 40% 감소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2개월 만에 지하철역에서 제 병원까지 4블록을 걸어오셨습니다. 진찰실에서 우셨습니다. 다시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희망을 포기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 품종도 중요합니다. 후지 사과와 한국 홍옥 사과는 연골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특정 플라보노이드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청사과도 효과가 있지만 70% 정도만 효과적입니다. 무르거나 푸석한 사과는 피하세요. 사과가 오래될수록 성분이 분해됩니다. 아삭하고 단단한 과육을 원하셔야 합니다. 그 아삭함은 세포 구조가 온전하고 약효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작동하는 정확한 영양 타이밍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5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지점입니다. 사과를 먹을 수 있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을 수도 있지만 잘못 준비하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염증이 계속해서 연골을 조용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분들께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특정한 의학적 이유가 있으니 주의 깊게 보세요. 첫째, 자르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편의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과 산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사과를 가져다가 8등분으로 자르세요. 덩어리가 아닙니다. 얇은 조각도 아닙니다. 두꺼운 8조각입니다. 왜 8조각일까요? 이 특정 두께, 대략 1cm가 과육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히 적절한 시간 동안 산소와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얇으면 화합물이 너무 빨리 산화되어 효능을 잃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소화 시스템이 공복 상태에서 중요한 흡수 시간 동안 관절 조직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히 빨리 분해할 수 없습니다. 자른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먹기 전에 정확히 5분을 기다리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5분 동안 사과 과육은 화학적 변환을 시작합니다. 껍질 아래의 효소들이 복잡한 분자를 더 단순한 항염증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험실 조건에서 측정했습니다. 4분 시점에는 농도가 너무 낮습니다. 7분 시점에는 너무 많은 산화가 발생하여 30%의 효과를 잃습니다. 이제 먹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 꼭지 근처 위쪽 조각부터 시작하세요. 왜냐고요? 무릎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직접 억제하는 화합물인 우르솔산의 농도가 사과 윗부분에서 18%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 4조각을 먼저 천천히 드세요.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으세요.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타에게는 이 화합물들을 미리 소화해야 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류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 나머지 4조각을 드세요. 이 부분은 퀘르세틴 농도가 더 높은데 이것은 우르솔산이 주요 작용을 한 후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화관 내부에 지속 방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 조각을 자른 후 절대 씻지 마세요. 이 실수를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사과를 자르고 나서 깨끗하게 하려고 물에 헹굽니다. 방금 자른 부분에서 나온 효소가 풍부한 즙을 씻어버린 겁니다. 그 즙은 무릎을 위한 액상약입니다. 이 아침 루틴 전에 사과를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실온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온도는 제가 언급한 효소 전환을 늦춥니다. 사과를 냉장고가 아니라 조리대 위 그릇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무딘 칼을 사용하지 마세요. 무딘 칼은 사과 세포를 깨끗하게 자르는 대신 으깹니다. 이것은 세포벽을 잘못 파열시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세요. 깨끗하게 자르세요. 이것은 사과에 대한 수술이고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였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절약하려고 전날 밤에 사과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조각을 용기에 담아 밤새 보관했습니다. 2주 후에도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실수를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하게 자르고 5분 규칙을 따른 지 4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쉬지 않고 아파트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준비 과정이 바로 약입니다. 진지하게 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왜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먹어야 하는지, 식후도 아니고 식사 중도 아니고 저녁에도 절대 안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시간에 사과를 먹고 왜 무릎이 여전히 아픈지 궁금해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타이밍 문제가 6개월 안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지팡이가 필요한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째 사과 조각을 먹을 때, 공복의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사과를 드시면 몸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 위산 농도는 밤새 공복 후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높은 산성도는 매우 중요한데, 사과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특정 성분을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데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거나 식사 후에 먹으면 위산이 다른 영양소들에 의해 희석됩니다. 퀘르세틴은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잠재력의 겨우 20%만 흡수됩니다. 거의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몸은 이 성분의 최대 78%를 흡수합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이를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침 식사 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퀘르세틴 분자들이 혈류로 직접 이동하여 무릎 연골을 공격하는 염증 지표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터루킨-6이라는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몸의 관절 조직을 분해하라고 지시하는 주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정확히 30분일까요? 왜 15분이나 45분이 아닐까요? 소화기관이 새로운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퀘르세틴 성분을 완전히 처리하고 흡수하는데 약 25분에서 35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예를 들어 10분 후에 아침을 드시면 들어오는 음식이 물리적으로 퀘르세틴이 흡수가 일어나는 장벽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너무 오래 40분 이상 기다리면 위산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중화되기 시작하고 최대 분해에 필요한 그 중요한 산성 환경을 잃게 됩니다. 저는 진료 중 우연한 사고를 통해 이 정확한 타이밍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3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무릎 골관절염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제 2층 병원까지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항산화 성분을 위해 매일 사과를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시간은 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2달 후 개선이 거의 없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더 편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를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일정을 바꾼 지 단 3주 만에 통증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더 깊이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28명의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절반은 아침 식사와 함께 사과를 먹게 하고 절반은 공복에 30분 전에 먹게 했습니다. 90일 후 식사 전 그룹은 보고된 무릎 통증이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은 그룹은 겨우 9%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유의미해서 저는 즉시 모든 환자들의 처방을 바꿨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저녁이나 자기 전에 사과를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중 일부가 이렇게 하시는 걸 압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저녁 섭취는 코르티솔 수치가 수면을 위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사 경로를 촉발합니다. 퀘르세틴이 밤에는 간을 통해 다르게 처리되고 관절에서 훨씬 적은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사과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 섭취가 무릎 통증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사과와 칼을 부엌 조리대에 놓아두세요. 일어나면 맑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기 전에 사과를 조각으로 자르세요. 껍질째 완전히 드세요.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휴대폰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이 정밀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정형외과병원에서 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의 72세 박 씨가 따랐던 정확한 처방이고 단 8주 만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3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4년간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올바른 사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과가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후지 사과 품종이 껍질의 퀘르세틴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무릎 연골의 염증을 직접 감소시키는 성분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후지 사과를 사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단단해야 하고 무르면 안 됩니다. 둘째, 절대 사과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퀘르세틴의 80%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간 사과를 깨끗이 씻되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셋째, 사과를 8등분으로 자르세요. 6조각도 아니고 10조각도 아닙니다. 8조각입니다. 각 조각은 가장 넓은 부분에서 약 1cm 두께여야 합니다. 이 표면적이 위산이 최적의 흡수율로 성분을 분해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이것이 황금시간 원칙인데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사과 조각들을 드셔야 합니다. 20분도 아니고 45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물도, 차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퀘르세틴이 빈 위장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소화를 우회하여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거기서부터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다섯째,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으세요.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액의 효소들이 위장에 도달하기 전에 항염증 성분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사과 조각을 급하게 삼키는 환자들은 제대로 씹는 사람들보다 결과가 3배 느리게 나타납니다. 여섯째, 8조각을 모두 드신 후 다른 것을 드시기 전에 완전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부드러운 무릎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5초간 유지하세요. 각 다리마다 10번씩 반복하세요. 이것은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관절낭의 퀘르세틴이 혈류로 들어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조합은 강력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부산의 최 씨는 2달 동안 단 3일만 걸으셨는데 무릎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11년간 고통받으셨습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비싼 영양제도 먹어봤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경고 드립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퀘르세틴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 문장을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내일 아침 사과를 먹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심리적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적어두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뚝거리는 여동생, 명절마다 무릎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남동생, 더 이상 정원 가꾸기 힘들어하는 이웃.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그분들을 계속 고통받게 하는 선택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관절 퇴화를 28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이 사과 방법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이동성은 오늘 밤 하시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 30분 전부터 어떤 사과 품종을 드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사과 방법과 같은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자연 치유법이 필요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